그 해목 같은 건데요. 기존의 해목하고 좀 틀린 게 뭐냐면, 기존의 해목은 이렇게 걸어가지고 흔들흔들 하는 요람처럼 돼 있잖아요. 애기들 요람처럼 흔들흔들 거리는데, 이거를 어른 요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른 체중을 좀 버틸 수 있어야 되고, 어른 요람 형태로 해목으로 만드시는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럼 뭐 어른 요람처럼 해가지고, 거기서 해목인데, 약간 쿠션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구조. 안에 이제 그 매트리스처럼 쿠션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죠. 또는 압축 매트 같은 거 쿠션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편안히 거기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약 고밀도 탄력 펌 플러스 쿠션, 고밀도 탄력 쿠션 이런 구조를 반복해서 넣어주는 제가 의자, 모든 자동차 의자나 소파나 침대나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밀도 탄력품만 되느냐? 아니다. 밀도 차이가 크게, 이쪽은 밀도 차이가 두터운 것을, 싼 소재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밀도가 좀 있는 것을 사용해서 체중을 받쳐주기 위해서 쿠션 있고, 밀도 차가 있고, 쿠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범퍼를 앞에 제가 이렇게 세 겹으로 해가지고 딱 버틸 수 있게 하고 가로 세로를 같이 있는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자동차 범퍼가 있으면 이게 세로가 같이 있어서 딱 가로 세로로서 강하게 받쳐줘 갖고 튕겨낼 수 있는 구조. 거기에다가 맨 끝에다 쿠션을 줘가지고 자동차를 추가로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일단 프레임은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몇 겹으로 만들어서 자동차 범퍼로 사용할 수 있다. 뒷부분까지.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탱크에도 그렇죠. 탱크 철판은 철판이 필요한 부분에도 이런 가로만이 놓는 게 아니라 세로로 가공해서 이렇게 철판을 만드시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뭐 기존 철판을 만드실 때 심지 구조를 넣어가지고 심지나 가로 세로나 X자 또는 이렇게 그 꾸불꾸불 해가지고 내진 구조를 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알갱이를 집어넣어서 다른 금속과 알갱이도 넣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금속 가루나 이런 형태를 만드시는 건 제 기술 구조이다. 그것은 여러 개의 금속 가루를 균일하게 섞고 녹여가지고 다시 그것을 이렇게 실이나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그걸 다시 섞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용광로에 녹입니다.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일한 제품을 얻는 거죠. 프로테이지가 혼합된 잘 혼합이 돼야 될 거예요. 서로 잘 섞여야 되니까 그걸로 이제 제품을 만드시면 균일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철근 만드셔도 되고 철근 아니더라도 무슨 뭐 금속봉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철판 또는 금속 가공을 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플라스틱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심지하고 알갱이를 넣어서 철판 구조와 금속 제품들 또는 이런 것들 또 여기다가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유리 석영 코팅제, 유리 방수제 넣어가지고 철판과 금속 제품을 만드시면 또 도금 용액에 넣어가지고 이것을 만드셔 코팅 제품들에게 넣어가지고 만드시면 제 기술 유지에 해당합니다. 철판 코팅할 때도 할 수 있으니까 철판 코팅을 겉에 외피를 만들어 준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있잖아요. 철판이나 어떤 금속 제품에 그러면 제 방식인 욕실용 그레이종 302하고 그 다음에 유리석영 코팅제, 유리방수를 넣어가지고 코팅액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뿌려서 판매하시는 구조도 제 구조입니다. 욕실용 그레이종 302 실리콘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뿌리는 액상 형태로 해가지고 펠리클 같은 데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사용하시면 각종 풀 같은 거 문구풀하고 섞어서 하셔도 되고 단독으로 풀로 사용하거나 농도를 옅게 해가지고 본드하고 섞어서 본드제로 하시거나 이렇게 그다음에 스프레이 체인하고 합해가지고 이렇게 또 다른 방수제 스프레이 체인의 색깔을 좀 옅게 밝은 색깔로 염색해서 그걸로 섞어서 방수 제품으로 판매하시거나 또 유리석영 코팅제 아니면 유리 방수제하고 섞어가지고 방수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도배풀하고 목공본드풀 여기다가 욕실용 그레이종 301을 섞어서 파는 제품 또는 목공본드에다가 유리석영 욕실용 그레이종 301을 섞어주거나 여기다 도배풀 이런데 할 때 곰팡이 실리콘 만들 때 곰팡이 액상 제제를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넣어서 실리콘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실리콘 만들 때 욕실용 그레이종 302 제품을 넣어서 그것을 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실리콘 욕실용 그레이즈용 상공을 말하는 겁니다. 실리콘 얘기하는 거죠. 전 세계 다 이게 다 팝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각종 철판 부분이나 금속 제품은 유리석영,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유리석영 코팅제, 의류 방수제 넣어서 코팅 방수제를 넣어가지고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플라스틱 넣을 때도 그렇고 합성 수물 실이나 천을 만들 때도 유리석영, 이렇게 세라믹 코팅제, 합성 유리석영, 유리막 코팅제, 유리석영 코팅제. 그 다음에 뭐죠? 의류 방수제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MDF 만들 때도 그렇고요. MDF라든지 종이 펄프나 그런 톱밥 계통의 제품을 만드실 때도 이렇게 에어컨을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액상 제제하고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액상 제제, 그 다음에 그걸 넣어서 판매하시고 MDF, 합판, 모든 나무 목재, 그 다음에 석고보드 만들 때 이거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곰팡이 잘 쓰죠. 그 다음에 의류 방수제하고 유리석영 코팅제를 MDF나 석고보드 합판에 넣어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돌가루를 섞어주는 돌가루나 금속가루를 섞어주는 그런 MDF 재료들, 이런 것들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 톱밥이나 펄프를 합해가지고 돌가루, 석영가루, 무슨 찬란한 색깔들 있잖아요. 회 돌가루도 그런 거 섞어가지고 만드시는 하이그로시를 만들 때 석영가루, 수많은 다양한 여기 싼 잡돌에 형형 색깔의 돌가루를 넣어가지고 하이그로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돌가루나 금속가루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내부 장식 재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바닥 재료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를 색색깔로 염색을 하고, 모래알도 색색깔로 염색하고, 금색, 은색, 금이 번쩍번쩍하면 이제 메탈 소재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이것을 아주 좀 더 가루 형태로 모래를 미세하게 갈아도 상관없겠죠. 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게 각종 돌가루나 석영가루를 또는 알갱이 형태로 섞어도 괜찮습니다. 철판 가공할 때도 이런 돌가루, 석영가루를 섞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 심지 구조, 가로, 세로, X자, 정형적인 심지와 비정형적인 심지, 꼬불꼬불. 이렇게 철근 만들 때도 가운데 심지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가로, 세로는 넣으시면 더 좋죠. 각종 칼을 만들 때도 심지 구조를 넣어서 가로, 세로, 심지 구조를 넣거나 알갱이 형태로 넣거나 해서 만드셔도, 모든 종류의 칼을, 주방 칼을 의미하는 여기다가 넣으셔도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 각종 회전 톱날을 만들 때도 가공할 때부터 회전 심지 구조를 넣어서 가로, 세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렇게 해서 회전 톱날을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모든 종류의 염료나 코팅액, 이런 것들, 자동차 내부 엔진 코팅이라든지 윤활제, 유리석영 코팅, 의류 방수제 넣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염료 부분들, 모든 미술용품들에게 미술용품으로서 이렇게 그림 물감을 얘기하는 거죠. 물감 대신해서 욕실용 그레이징을 상공예를 넣어가지고 물감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 원료 형태로 넣든 어쨌든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유리석영 코팅제나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유리석영 코팅제 또는 의류 방수제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염료 형태를 만드시고 코팅 방수제 넣어갖고 어쨌든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술 물감으로 만들거나 페인트로 만들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페인트로 가도 이건 전 세계 특허입니다. 이거는 페인트로 넣고, 페인트가 발색 자체가 색이 미술을 해보니까 엄청 좋고요. 페인트로 만들 각종 천을 염색하셔도 뭐 진짜 환상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페인트 한복 만들 때도, 한복 염색하실 때도 유리석영 코팅제에 넣어가지고 만든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제가 합성소매나 천 종류는 다 된다고 했죠. 유리석영 코팅제, 의류방수제에 넣어서 모든 합성소매 실을 만들거나 각종 실에도 첨가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다. 일단 이제 뭐 합성소매 나일론도 되고, 뭐 PB, PC, PP 모든 형태의 것들에 이것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펠리클 만들 때도 아크릴 계열을 해서 아크릴 계열로 하되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 배투견을 그걸 하시고 유리석영 코팅제 의류 방수제를 넣거나 그렇게 필름 만드시거나 접착제로서 유리막 코팅 거기 욕실용 그레이종 301을 접착제로 사용하시거나 제품 내부에 같이 섞어서 만드시는 경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필름 형태를 다 펠리클 필름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필름은 다 이렇게 만듭니다. 이것이 다 들어가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겠습니다. 비닐 부분에도 심지 구조를 넣어서 비닐을 만드시거나 욕실용 그레이종 302를 섞어서 방수 구조를 만들거나 방수 이렇게 라텍스 그 다음에 라텍스 제품 라텍스 고무 장갑 라텍스 모든 형태의 고무 장갑과 고무 신화 이렇게 장갑 그 다음에 운동화 모든 형태의 운동화 군화 등산에 물새죠. 물새는데 거기다가 욕실용 그레이종 301을 섞어서 제품 만드시면 방수 구조입니다. 스프레이 형태로 뿌리셔도 되고요. 액상세조를 해가지고 아니면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유리석영 코팅제, 그 다음에 의류 방수를 섞으면 이것도 또한 방수주가 나옵니다. 이걸 넣어서 이제 운동화, 신발, 또 고무 장화 이런 것들, 고무 장화라든지 고무 장갑, 라텍스 장갑이라든지 고무 장갑 모든 비닐 계통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다. 또는 이렇게 그 보온 보냉 팩 있잖아요. 아이스박스에서 그 물건 사면 담은 그것도 이걸로 이제 만드시면 세라믹 그러니까 유리석영 욕실용 그레이종 301을 만드셔서 비닐을 만드셔서 방수 구조를 만들거나 유리석영 코팅제나 아니 그다음에 의류 방수에 써서 방수 구조를 만드는 구조도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이것은 이제 두 겹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걸 해가지고 소금 넣어가지고 안에다 보온 보냉 팩으로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일단 각종 생수 종류에 소금 넣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각종 소금 종류, 생수의 설탕 부분 조금 설탕을 타서 고래소 액처럼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꿀을 넣어서 판매하시는 경우도 제 기술. 그러니까 고래소 액처럼 만드는데 약정 소금을 넣어갖고 소금 설탕을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고로쇠 액처럼 이렇게 판매를 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생수를 넣을 때 약간 아주 미세하게 설탕이나 소금 넣어서 판매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방수포, 방수천, 방수 텐트, 또는 비옷, 방수가 필요한 모든 부분들에게 욕실용 그레이종 301을 쓰셔서 만드시거나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유리석영 코팅제, 의류 방수제 써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다 모든 밧줄 부분들, 낚싯줄에도 안에다가 심지 구조를 넣어가지고 꼰다는 거죠. 근데 심지 구조를 꽈가지고 넣어가지고 낚싯줄을 만드시거나 그냥 그 상태로 심지를 하나 낚싯줄을 먼저 1차적으로 만들고 그 위를 다시 낚싯줄을 갖다 낚싯줄 작은 거를 만들고 그 후를 그 위에다가 나님 낚싯줄 1개짜리를 넣고 2개짜리 3개 넣고 그 위에다가 다시 부어가지고 낚싯줄로 만드는 이런 구조도 그런 것을 꼬아서 만드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합성섬유 같은 실도 이런 식으로 안에다 내신 구조를 갖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광섬유 석영 유리관에다가 안쪽에다가 유리석영 코팅제 의류 방수제를 넣어서 빛을 안쪽으로 모이게 하시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다. 또는 거기다 석영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광섬유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다. 아크릴 관으로 만들어서 광섬유를 아크릴 실을 넣고 안에다 내신 구조로 빛을 안쪽으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유리석영 코팅제 의류 방수제를 섞어서 만드시거나 아니면 그것을 안에다가 이렇게 발라줘서 빛을 안쪽으로 모이게 하시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외피는 그렇죠 나일론으로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나일론 90%짜리 있어요 B2가요. 네. 그다음에 합성섬유 나일론으로 아크릴 관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광섬유 관을 만들고 내신 구조를 뭐 아크릴 실을 집어넣어주거나 아니면은 뭐 석영 실을 집어넣어주거나 이렇게 해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니면 석영관이 들어갔을 때 외피를 그냥 합성섬유 나일론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외신 구조를 이제 외피를
합성소 및 나일론으로 만들고 그 안을 그냥 석영관으로 이렇게 하시거나 석영실로 이제 안에다 또 석영관 안에 집어넣어줘도 제 기술 구조. 합성소 및 나일론을 알라인 실론, 합성소 및 나일론 그냥 관으를 만들고 내신 구조를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유리방수에 넣어서 발라서 빛을 안쪽으로 모으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석영실을 집어넣거나 아크릴실을 집어넣거나 유리석, 그 다음에 합성소 및 나일론 실을 집어넣어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탄소소 만들 때 나일론, 합성소 및 나일론짜리 90개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탄소를 만들어. 지금은 아크릴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탄소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카본 소재 만들 때 역실용 그레이종 301 올리언테나 이렇게 넣어서 만드시면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유리방수에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각종 아라미드 섬유 만들 때 합성섬유 실을 나일론에다가 합성섬유 실에다가 돌가루나 금속가루를 섞어가지고 방탄구조를 만들어주는 구조거든요. 그걸 서로 꽈가지고 만들면 되겠죠. 꽈가지고 방탄구조를 여러 겹으로 해놓으면 방탄구조가 됩니다. 합성섬유에다가 각종 알갱이들을 심지구조, 합성섬유에다가 심지구조를 넣어주거나 안에다가 낚시줄처럼 이렇게 심지구를 꽈가지고 넣어주는 것을 먼저 그러니까 합성섬유를 먼저 작게 만들어서 꽈준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튼튼한 합성섬유를 만들거나 각종 밧줄을 내신 구조를 만들어 밧줄도 이렇게 꽈가지고 넣은 거 넣고 거기다가 밧줄을 넣어주면 훨씬 더 튼튼하죠. 밴딩 구조가 있는 낚싯줄 밴딩이 넣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대남 매듭 구조처럼 밴딩 구조를 만들어주는 낚싯줄. 약간 낚싯줄의 두께가 중간중간 틀린 낚싯줄. 두께가 이제 중간중간 틀리게 하면 힘이 증폭되죠. 그런 낚싯줄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밧줄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모든 의자 매듭 구조 부분에 대해서 한포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고, 제가 매듭 구조가 뭐냐면은 대나무 매듭 구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해가지고 이거를 안팎을 안에다가 매듭 구조가 해주는 게 있고, 밖에다가 이게 이제 어디에다가 들어가냐면은 자동차 회전축이나 비행체 드론차 드론 같은 회전축, 각종 모든 산업기계에 회전하는데 그쪽 부분에 넣어주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각종 의자 부분에 또 밴딩식으로 들어가도 되고, 약간 매듭 구조를 넣어주는. 그래서 매듭 구조의 길이나 대나무 매듭 구조 있잖아요. 그래서 길이나 두께는 회사에서 만드는 거, 원형으로 만드셔도 되고 사각으로 만드셔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좀 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 식으로 이게 지금 화장실 변기 뚫는 건데요. 근데 안에 가지고 약간 움푹 들어갔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넣으면 그러지 안 내려가요. 그래서 약간 안팎 들어간 이런 구조도 매듭 구조로 해당합니다. 압력을 축적하고 증폭시킨다는 의미에서 그런 거고요. 바깥쪽은 이렇게 원형 링식으로 이렇게 해서 몇 군데를 넣어줍니다. 길이나 두께는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 원형이 아니더라도 네모나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다. 그래서 펌프 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 펌프 뚫어줍니다.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바람 넣는 기계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대나무 매듭 구조를 역시 낚싯대 같은 데도 이렇게 넣어주거나 낚싯줄에도 넣으셔도 되고, 삽자루 같은 데도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곡괭이 자루도 되고, 곡괭이 이제 끝에 이제 빠루처럼 만든 곡괭이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야전삽에다가 야전삽을 빠루 형태로 해가지고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야전삽을 끝에를 빠루 형태로 만드시고, 가령
야전삽을 가운데는 이렇게 뾰족하고 가운데는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고 양쪽에 우리 집 밥 숟갈 있잖아요. 이렇게 그 포크식 숟가락처럼 만드셔가지고 가운데를 좀 두텁게 만들어가지고 꽃갱이 야전삽 만들 때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렇게 포크 그 농사 지을 때나 뭐 외국 쇠스랑 포크 있잖아요. 야전삽을 만들 때 이 쇠스랑 포크처럼 해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2개나 3개 형태면 되겠죠. 아니면 한 개 형태로 끝으로 뾰족하게 해도 되나? 내가 보기엔 한 2개나 3개로 이런 형태의 야전삽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뭐 땅 팔 때도 좋고요. 무기로 사용할 때도 좋고 군에서 사용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백병전 할 때 도움 안 되겠습니까? 도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용수철 안에 용수철에 있는 구조,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 용수철 안에 용수철이 있는데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형태의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용수철의 특정 부분을 두껍게 만들어주는 용수철,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 특정 부분을 인적을 몇 군데 대남 매듭구처럼 두껍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네. 훨씬 대남 매듭구조처럼 해주면은 스프링인데 일단 몇 군데를 이렇게 인조로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주면 스프링이 탄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이런 기술을 좀 침해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스프링의 간격을 가깝게 해줘가지고 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게 비슷한 효과를 내는 그것도 제 기술 구조. 그다음에 이게는 스프링 만들 때 가운데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두툼 또는 그렇지 않아도 직사각형이든 뭐 디자인은 수백 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중폭시키는 거죠. 그다음 모터의 코일, 모터에게 그 구리 코일 감안할 때도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전력을 중폭시키는 그런 구리코일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연구자석을 만들 때 아직 두께를 현재보다 큰 거를 만든 게 아니라 두께를 틀리게 해서 넣는다 그러죠. 두께를 틀리게 하는 부분에도 인위적으로 어떤 그 연구자석에다 그러면 일부러 거기다가 오돌도돌하게 만들 수 있죠. 오돌도돌하게 해서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연구자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또는 중간 부분에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드셔도 연구자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철판 가공하실 때 이런 식으로 현대자동차 같은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렇게 포항제철에다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해가지고 용수철 구조를 갖게 하는 그런 철판,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 겹을 넣을 수도 있어요. 한 겹만 넣을 수도 있죠. 샘물을 붓고 철판으로 만듭니다. 저는 오목과 볼록이 이게 볼록 오목이 같이 있는 철판 구조.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다가 그렇죠. 금속 용액이나 철 용액을 해가지고 녹여서 판으로 만든 여러 개 없다 할 수 이런 형태의 철판들 기술이죠. 가로 세로 심지 있고 X자 심지 있고 이렇게 꼬불꼬불 비정형적인 심지가 들어가서 만드는 철판 구조도 제 기술 구조다. 여기다 알갱이를 집어넣어서 이런 이제 심지 형태를 좀 더 강하게 하려면 철근 같은 걸 꽈서 이렇게 꽈서 넣으면 더 이제 약간 완전히 녹지 않아도 덜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 자체로 강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아니면은 이런 알루미늄 같은 거나 아니면 좀 금속, 텅스텐이라 좀 약한 금속들에게 대해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에 스테인리스 같은 심지 구조를 집어넣어서 뼈대는 심지 그 스테인리스라든지 철강 제품 넣어가지고 튼튼하게 만들고 약한 금속은 이게 나머지 부분은 그냥 그렇게 해서 가공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주방 냄비의 밑바닥을 동그랗거나 타원형이거나 회전 대류 현상을 일으켜서 빨리 끓게 할 목적으로
회전 이렇게 좀 밑바닥을 파서 이렇게 살짝 파야 되겠죠. 너무 깊이 파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모든 주방 냄비를 의미한 코필뿐만 아니라 보일러 물 끓이는데 뭐 무슨 전기 포트 모든 데라는 거죠. 이거 다 제 기술 구조. 옆면에도 그걸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코필 부분, 그 다음 뚜껑은 유리 뚜껑으로서 이중 뚜껑을 만들고 삼중 뚜껑을 만듭니다. 스테인리스도 동일하게 이중 삼중 뚜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필도 이중 삼중 뚜껑을 만들, 산에는 이렇게 기압이 낮기 때문에 뚜껑을 좀 여러 겹을 해서 무겁게 돌을 올려놔도 되지만 뚜껑만 좀 그렇죠, 좀 두터워도 빨리 끓습니다.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그 프라이팬에도 회전 대류 현상을 일으켜줄 목적으로 홈을 크게 파서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홈파기 기술은 이게 뭐 냉열판, 냉각판으로 뭐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온열판, 여기 그 냉기를 증폭시키는 방열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레이저 광을 쏘시는데 레이저 광을 쏘실 때도 이것을 이거 금속의 안쪽으로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서 빛을 강하게 증폭시켜주는 장치로 모든 조명 등에도 뭐 이런 조명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모든 형태의 조명의 안쪽에 빛을 증폭시키는 구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볼록 렌즈처럼 해서 볼록 렌즈를 여러 개 두고, 또는 이렇게 큰 볼록 렌즈에다가 빛을 이제 풍성하게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큰 볼록 렌즈에다가 수많은 작은 볼록 렌즈처럼 만들어서 빛을 갖다 모아주고 큰 볼록 렌즈로 해가지고 열과 레이저 광선을 증폭하여서 강하게 쏘는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다. 모든 그 TV 같은데도 이런 식으로 볼록 렌즈 같은 거 많이 만들어 가지고 돋보기죠, 일종의 돌려놓은 빛을 풍성하게 만들고 그것을 다시 2차로 이런 것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는 구조, 또는 이렇게 금속판을 오목으로 안쪽으로 파가지고 오목하게 빛을 증폭시키는 구조, 이런 것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조명 같은 거 쏠 때도 이렇게 빛을 이렇게 전력을 차등해서 쏘는 조명 구조, 전력을 차등해서 쏘는 레이저 무기, 전력을 차등해서 쏘는 레이저 광, 이런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레이저 가공 분야에 있어서 가운데는 빛의 직진성이 있으니까 좀 전력을 많이 주고, 그것을 사이즈를 틀린 서로 구경이 틀린 빛을 쏩니다. 조명 같은 그런 빛이 중간에 좀 멀리 갑니다. 거기 딱 도달하면 빛이 확 퍼지죠. 이해가 가시죠? 빛이 확 퍼집니다. 이런 식으로 TV 안에서도 광원 같은 것을 1차적으로 주사를 할 때 빛을 증폭시킬 구조로 해서 주사선을 여러 개로 놓거나 주사선을 위에다가 여러 겹이 있는 형태로 빛을 증폭시키는 방법을 레이저 광에서도 쓸 수 있고요. 1차적으로 빛을 갖다 쏘잖아요. 쏘면 여러 개로 어차피 금속판이 오목하다 그러면 그 오목 구조에다가 일부러 쏴준다는 거죠. 레이저 빛이나 이렇게 그 조명 같은 걸 쏴가지고, 조명을 쏴도 되죠. 레이저 빛 같은 것을 쏴가지고 빛을 증폭시켜 주는 거예요. 거기다 부딪히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드셔가지고 다시 이제 제대로 거기다 볼록 렌즈 해갖고 레이저 광을 쓰든지, 아니면 거기 TV 주사다 그러면 빛을 갖다가 거기서 모아서 여러 가지로 쏠 때 그때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빛을 모아가지고 쏜다는 거죠. 볼록 렌즈가 수없이 있고 빛을 집광을 한다. 그 다음에 밑에 볼록 렌즈가 큰 게 있어가지고 초점을 잡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이것을 3단계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몇 단계로 하셔도 그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증폭 구조를 계속 가진다는 거죠. 몇 단계로. 그러면 훨씬 더 빛이 강력한 방식으로 바뀝니다. 뭐 레이저 공격 무기도 엄청나게 강해지겠죠. 이렇게 여러 개로 볼록 렌즈를 여러 개로 만들어 가지고 몇 겹을 만들어 가지고 빛을 증폭시키는 구조,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조명을 쏠 때도 이렇게 서로 구경이 틀린 조명을 쏴 가지고 뭐 가운데는 크고 내편은 이렇게 마이크로웨브 제가 A사레에다 쓰던 방식으로 해 가지고 똑같이 사이즈를 가운데는 전력을 틀리게 주고 사이즈가
좀 적게 만들어 갖고 보자 형식으로 멀리 간다 그랬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좀 옆으로 퍼지는 구조는 뭐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온 시내 다 밝히고 다닐 건가? 그래 아니잖아요. 자동차 전조등 같은 옆에 이렇게 짜잘한 걸 둬가 옆으로는 좀 퍼지는 것을 좀 각도를 주고 그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 조명등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거나 대공 무기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든 각도 조절도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레이저 무기도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기술 고조도 제 기술 고지. 이것도 이게 이런 CCTV도 렌즈를 안에 줘가지고 이 자체가 움직이긴 좋지만 렌즈 자체가 안에서 조용히 움직여주면 이 상태로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렌즈만 움직여서 촬영할 수 있죠. 이 렌즈를 여러 개 두는 동서남북이라든지 각도를 여러 개 렌즈를 두는 구조,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뭐 이게 그 안에서 휴대폰도 그런 식으로 안에 이런 하나의 사이즈 안에 여러 개의 미니 렌즈를, 미니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렌즈가 많이 들어가 있는 구조. 그래서 사방을 각도를 동시에 촬영하고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4번 카메라, 5번 카메라, TV 보면 방송할 때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각 신호에서 각 렌즈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각각 잡는 식으로 해서 화면에 채팅 방식으로 표시해 줍니다. 우리 그 채팅하잖아요. 채팅 할 때는 유튜브 방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수백 개도 동영상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것을 뭐 이거를 D를 까가지고 없애버리고 360도 동시에 촬영하는 이런 방식. 그다음에 드론이나 비행체에서는 위아래까지 촬영하는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비행체 쓰실 때 저한테 기술로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휴대폰도 앞뒤로 촬영할 수 있게 하는 앞뒤에 카메라가 있는 구조도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그것도 역시 각도를 중폭화해서 각도를 이렇게 해서 안에 렌즈가 이렇게 각각 움직이는 방식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렌즈가 각도의 여러 각을 담당해서 동시에 360도 촬영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휴대폰 구조,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그거를 가운데 구경은 이게 제 중심되는 그 렌즈는 크게 만들고 나머지 짜잘한 거 넣으면 되니까 짜잘해도 잘 찍힙니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다. 그리고 이거를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5번 카메라, 6번 카메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채팅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원하는 것을 클릭을 하면 그쪽만 찍히든지 전체를 찍고 싶으면 그래서 그 휴대폰 넣고 자동차를 블랙박스 역할을 해서 360도 촬영하면 블랙박스 역할을 하겠죠. 이 기술 고조도 제 기술 고조에 해당합니다.